디즈니 귀가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디즈니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죠. 어제 시간 내에서 한 2%대 주가 상승하는 거 저희 이야기를 했었죠. 실적은 다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디즈니 플러스, 훌루, 뭐 요금 인상 요 얘기가 결국은 얘네도 이제는 수익성 개선 쪽으로 많이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거나보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뭐 장 마감 후에 나온 실적 후룩 긁어서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그리고 월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데, 자, 월트 디즈니 그래서 오늘 5% 가까운 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월트 디즈니가 이제 뭔가 전환점에 있다. 얘들이 이제는 뭔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디즈니도 실적 공개하고 나서 주주들한테 우리 앞으로 비용 절감 열심히 할 것이고, 그래서 또 가격도 올릴 것이고, 저희 디즈니 플러스 가격 인상 그거 맞물리는 거고, 우리가 콘텐츠도 개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좀 축소하겠다. 왜냐면 이 콘텐츠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뭐 비용 절감 요 측면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이제 다양한 구성들을 변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핵심 내용, 어제 실적 발표의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보자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 증가를 했습니다만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OTT 부문, 미디어 부문이 시장의 예상보다 성과가 좀 저조했고요. 다만 요 파크, 공원 부분, 뭐 리조트 부문 이쪽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사실은 매출 자체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만 그나마 지켜준 건 이 파크 부문이었다. 근데 파크 부문도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별로였고, 글로벌 시장의 파크 부문, 뭐 크루즈 여행 이쪽이 괜찮았다. 왜냐면 지금 미국 안에서도 디즈니가 많이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 정치인들과 함께, 그죠?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일부 보수적인 엄마들로부터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현지 안에서는 또 그닥 큰 성과는 못 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공업 부분이 좋았다. 자, 그리고 조정 EPS 요거는 전년 대비 5.5% 감소는 했지만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다. 그런데 DTC 부분, 그러니까 이게 OTT 부분인데, 요게 이제 적자가 여전히 5억 달러를 내고 있는데, 다만 전년 동기에는 이게 10억 달러 적자였으니까 그나마 적자는 많이 좀 줄었더라라는 거.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 이것도 약간 시장에 많이 충격을 줬던 부분이죠. 이게 누적 가입자 수인데 1억 4,600만 명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7%가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1억 5,50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훨씬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디즈니를 안 본다라는 거죠. OTT 이용을 안 한다. 근데 사실 저희 뭐 기사나 이런 데 댓글들 보면 넷플릭스와 달리 디즈니 플러스는 볼 게 없어 라는 얘기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입자 이탈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ESPN 플러스도 시장의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적었고요. 훌루 역시도 적었습니다. 지금 가입자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실망스러웠다. 근데 이제 디즈니가 뭐가 달라졌느냐? 그동안은 이 OTT 쪽에서 넷플릭스 고객들 좀 뺏어오고 해야 되니까 이 점유율 확대, 구독자 수 늘리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가격도 조금만 낮추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수익성에 초점을 옮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없는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 요금 10월부터 27% 인상하고, 광고 없는 훌루 구독 요금도 20% 인상합니다.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번들 제품들 있잖아요. 뭐 디즈니 플러스하고 훌루 묶이고 뭐 ESPN 묶이고 이런 것들도 요금을 대부분 다 이제 인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넷플릭스를 따라서 계정 공유 단속도 우리 검토 중이고, 이거는 아마 한 연말쯤에 가셔야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제 나왔던 실적입니다. 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월가는 좀 조용했어요. 일단 요즘 디즈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요 중간 부분 프라이스 타겟 체인지 보면 목표가를 대부분 다 하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 쳐놓은 부분, 이게 실적 공개하고 나서 나온 보고서고요. 그 아랫단은 7월 동안에 나왔던 보고서들인데, 그냥 기조적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다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고, 아틀란틱 에쿼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등급도 7월 달에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비중 축소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다만 디즈니 주가 자체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고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의 그래도 수준이 좀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되게 높게들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디즈니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은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널들이 이번 실적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즈니스의 다각화 그리고 밥 아이거의 경영 능력 이게 좀 빛났다라는 평가들이 일단은 좀 많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벤자민 스윈번 요 애널도 7월 달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애널이기는 해요. 근데 비중 확대와 지금 $105 목표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공원과 리조트 부분의 성장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수익과 이겨 현금 흐름은 바로 이 공원과 리조트 부분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부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이제 가격 인상이죠. 이런 도전적 조치에 대해서도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JP모건의 필립 쿠식 애널은 지금 비중 확대와 목표가 $125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미디어 업황 속에서 광고 부문도 그렇고 다양한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아요. 경쟁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헐리우드 파업으로 인한 우려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미디어 업황 속에서 강력하고 다각화된 비즈니스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상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은 미디어의 부진을 공원과 리조트 쪽에서 많이 채워줬다라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넷플릭스처럼 그런 OTT만 갖고 있었으면 거의 죽었는데 그나마 이제 공원 부분이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는 공원이 완전 죽었을 때는 OTT가 그냥 받쳐줬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각화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자, 골드만삭스의 브렛 펠드만 요 애널은 목표 주가 $128 그리고 매수 의견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수익화 가격 인상하는 부분 그리고 ESPN 파트너 확보 아까 펜엔터 우리 이야기했었죠. 요거 경영진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 목록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 많은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제시카 레이프 에를리 애널 요 애널은 꽤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이에요. 목표가가 $135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ESPN 100 출시 아까 펜엔터 이야기했던 그런 다양한 변화 전환 등을 통해서 밥 아이거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진전은 앞으로 디즈니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 상향으로 눈높이가 높아질 것이다. 컨센서스가 상향될 것이다로 이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사실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주로 오늘 많이 다루긴 했는데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TD 코엔의 더그 크래시 애널은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중립 의견을 하면서 지금 디즈니에 대해서 한 $94 목표 주가 유지하고 있는데 이 TD 코엔 이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디즈니가 매우 심각하게 어떤 가격과 어떤 가치의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가격 높이고 막 이러면 그냥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그게 의문이야. 근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OTT 부분이 개선이 되겠죠. 가격 다 높인 것대로 그냥 고객들이 다 유지가 된다면 그렇더라도 그냥 이 TV 부분은 지금 너무나도 부진한데 이걸 그나마 이게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 첫 번째 의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TV 부분은 더 부진한데 이걸 그나마 이게 상쇄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나는 모르겠다. 라는 부분이다. 근데 이런 의문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구독자 그렇게 주는데 가격을 거의 30% 올리면 나만 아는 구독자가 있을까? 네. 고민스럽긴 해요. 근데 일단 긍정적인 애들도 많으니까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가 이제 좀 보시도록 할 텐데 좀 참담하죠, 그죠? 작년에 44% 급락을 하고 나서 올 들어서 이렇다 할 반등 없습니다. 올 들어서 지금 한 5, 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애널 30명 중에 20명, 약 67% 정도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시장 수익률 하회라던가 매도 의견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명입니다. 그죠? 디즈니에 대해서 매도 의견 2명이나 있다라는 게 또 최근에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가의 전반적인 그 뭐 매수 의견은 줄고 매도가 늘었으니까 뭔가 조금 월가에서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돌아서고 있는 애널들이 꽤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110.91달러로 현재 추가 상승 여력 약 21%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